자,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장편 소설 일천매 대장정의 길을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고를 했던 것처럼 소설을 어떻게 쓰느냐 이 관건입니다. 소설은 한 매부터 쓰기 시작해서 10매, 100매, 1000매 이렇게 나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시작은 뭐 긴장되게 해라, 끌리게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작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소설 그 시작만 하다가 평생 마치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그녀가 왔다, 아니면은 오늘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퇴고를 할 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장편 소설을 쓰면서 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도 일단은 서두가 훌륭해야 되니까는 뭐 서두에 신경 쓰느라고 진다 빠지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그 퇴고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소재를 찾는 법, 그리고 이제 소재를 줄거리로 만드는 법, 그리고 그거를 이제 10개의 꼭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배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배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서 소설 쓰기가 재미가 있고 소설 쓰기가 지루하고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이제 소설을 쓰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 에피소드라는 것은 어느 한 그 이야기의 한 토막이죠, 그죠? 원래 그리스어로서는 에피소드라는 것이 뭐 길 위에서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에피소드 하면은 어느 이야기 중에 벌어지는 한 토막의 짧은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또 그 사파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한 꼭지가 보통 100매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럼 한 꼭지를 일단은 그 4개에서 3개 아니면 5개까지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100장이면은 뭐 25매씩 4개의 이야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3개의 이야기 30장씩에서 3개의 이야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에피소드라는 것이 그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건이 이어지는 중에 하나의 작은 사건이죠, 그죠? 토막 얘기니까는. 그러면은 그 100매에서 그 4개의 그 에피소드를 만든다고 쳤을 때 어떻게 그 사등분을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사등분 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은 그 줄거리는 나와 있죠. 꼭지의 줄거리. 꼭지의 줄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꼭지에서 바닷가에서 이런 그 꼭지의 줄거리라고 합시다. 바닷가에서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지. 그러니까 제목도 마찬가지지만은 꼭지의 제목도 그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그 맞추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냥 어떤 그 전체적인 걸 상징하는 거, 그 내용 전체를 짧은 그 제목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한다고 해서 꼭 모든 사건이 다 바닷가에서 벌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바다를 은유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회상할 수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서 바다의 어떤 그 이미지를 잠깐 넣어도 그 꼭지의 제목으로 해도 무난하고, 또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이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상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리워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그 꼭지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4개의 꼭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조건 뭐 줄거리를 4등분해서 이렇게 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예, 그런 방법이 있겠고, 소설은 뭡니까? 그 긴장미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피소드를 갖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긴장미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직장인이다.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이제 그 상대자와 바닷가에 주말에 바닷가에 놀러 가자 해서 놀러 갔다. 이게 한 꼭지라고 칩시다. 그 꼭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순차적으로 하면은 앞에 25장은 아침 먹고 회사 출근하는 거 이런 관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25장은 회사에서 이제 업무하는 거 뭐 이런 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퇴근 후에 그 상대방을 만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 바닷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긴장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에피소드를 만들기 전에 구성을 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얘기를 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면은 퇴근해서 누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몰라.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누구 만나는 거야. 그리고 바닷가에 가는 거야. 네 번째 꼭지에 직장에서의 일상,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회사 출근하는 거, 뭐 직장에서 일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뻔한 그 직장 일이 좀 다르게, 색다르게 와닿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고 쳤을 때, 일단은 사람이 만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잖아요. 사건 자체가 벌어지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처음에 갈등이 나오는 거야. 갈등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화해를 하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싸웠던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 꼭지를 다 읽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 머릿속에 다 들어오죠. 근데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니까는 전혀 다 다르게 와닿죠.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냥 막 뛰어나가면은 그 다음에 그 카페에서 싸우고 또 한번 집으로 가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소설에서는 싸우고 집으로 가고 회상에서 카페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읽는데 또 긴장감이 나오는 거죠. 각각의 그 에피소드가 광장에서다 아니면은 한강 고수부지다 뭐 이런 사건의 배경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밋밋하게 앉아갖고 이런 얘기,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하다가 뭐 헤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그 에피소드도 기승전결을 정해놓고 쓰면은 훨씬 빨리 써집니다. 소설은 쓸 때 일단 부담감이 가지면 안 됩니다. 쉽게 써야만이 원래 그 진실한 글이 나오고 자기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부담감을 갖거나 뭐 억지로 짜내서 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와요, 절대로. 우리가 고무줄을 땡겼다가 딱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뭡니까, 그 새총 같은 경우는 관역을 딱 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만은 일반적으로 고무줄 튕기면 흔들리면서 어느 쪽으로 흔들릴까 다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설을 쓸 때 기승전결해서 요 에피소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끝난다.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개의 에피소드가 각각의 품고 있는 이야기는 다르지만은 가는 방향은 다 같죠.
그러니까는 A, B, C, D 그 네 개의 에피소드가 이야기하는 건 다르지만은 전부 다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탈하면은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 소설을 쓸 때 분량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량을 늘 그 생각으로 소설의 사건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얘기를 쓰지 않고 대추나무 얘기를 쓰는 수가 생겨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대추나무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추나무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은 어느 상황을 묘사를 쭉 해요. 그 상황에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걸 눈치는 못 채. 에피소드는 시작이자 결말이죠. A라는 에피소드가 시작이 됐으면은 다시 B라는 에피소드를 위한 결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대추나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과나무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퇴고 과정에서도 발견이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대추나무 얘기가 뭐 묘사도 좋고 배경도 좋고 하니까는 그냥 지나칠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왜 이런 뭐 내용을 썼지? 하고 독자들이 알아챕니다. 독자들이 왜 전문가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바둑을 둘 때 아니면은 장기를 둘 때 장기를 두는 당사자들은 그 판이 안 보여요. 왜? 그 당사자들은 전체적인 판을 읽기가 좀 서툴러요. 고수들은 여기다 한 점을 놓으면은 상대방에다 어디다 넣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놓잖아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안 그렇지. 자기 집질 생각만 하는 거지. 상대방 패 잡을 생각만 하는 거지. 내 패가 여기다 놓음으로써 나중에 그 호구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제3자가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건 뭐냐면은 에피소드는 끝나면은 다음 에피소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암시를 해줘야 되죠. 설령 암시를 안 해더라도 그 내용에서 보면은 다음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지. 사과 얘기를 하다가 대추나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게으름 피워도 이틀 아니면 3일이면은 그 에피소드 하나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 일주일이면은 50장 쓴다는 얘기야. 에피소드 2개 완성되면은. 그리고 100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설가로서 그 대성을 하려면은 그 매일 글 쓰는 그 습관을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 서예가들이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은 부스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부터 젓가락으로라도 글씨를 쓰는 거 연습을 해야 감각을 잃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소설은 매일 써야만이 이게 생각하는 힘이 늘어요. 상상하는 힘이 는다고요. 그래서 매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강이 끝났고, 다음 주 5강에서는 드디어 이제 소설을 본격적으로 이제 쓰려면은 캐릭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뭐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와요. 수십 개 나오지. 그런데 제가 고안해낸 그 캐릭터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소설 작법에서 보지 못한 내용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 소설 쓰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